안녕하십니까. 세계뉴스를 전하는 남자 국남입니다. 지난 1월 7일 이재명 대통령의 3박 4일에 걸친 국빈 방중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방중은 단순한 외교적 만남을 넘어 한중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키고 그간 양국의 껄끄러웠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 정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는데요. 베이징에서 열린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양국이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재확인하며 경제, 민생, 그리고 군사안보 영역까지 협력 분야가 넓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날 정상회담이 끝난 후 이 대통령의 제안으로 양국 정상이 함께 샤오미 휴대폰으로 셀카를 찍는 모습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특히 최근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동북아 정세가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이번 방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일정은 바로 상하이에 위치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방문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의 상하이 방문에 중국 현지 언론과 네티즌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대통령의 상하이 방문이 갖는 역사적, 외교적인 의미와 이에 대한 중국의 속내, 그리고 바짝 긴장하고 있는 일본의 상황까지 심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7일 중국의 주요 언론들은 이 대통령의 상하이 도착 모습을 생중계에 가깝게 보도하며 이례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보통 외국 정상의 방문은 베이징에서의 일정을 위주로 보도하는 것이 관례지만 이번엔 달랐는데요. 今天李在明特意前往上海的大韩民国临时政府就职参观，这里是中韩共同抗击日本军国主义侵略的历史见证。2026年正好是就职设立100周年，这份对历史的铭记给出了一个明确的信号。 중국의 SNS에서는 한국 대통령 상하이 방문 등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장악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도 흥미로운데요. 역사는 공통의 언어이자 우정은 미래로 향하는 달이다. 환영한다. 한국과 중국은 일본의 침략에 맞서 함께 싸운 동지. 최근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 한국과 중국이 손을 잡아야 한다는 등 우호적인 여론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중일 간에 벌어진 살벌했던 경제전쟁의 결과와도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일본의 다카이시 총리는 취임 직후부터 대만의 유사는 곧 일본의 비상사태라며 중국의 영린을 건드렸고 급기야 자위대의 개입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중국 정부가 일본행 단체 관광을 불허하고 히토류 수출 제한 카드를 만지작거리자 일본 경제는 순식간에 패닉에 빠졌는데요. 결국 버티지 못한 다카이시 총리는 얼마 전 사실상 중국에 백기투항하며 유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건방진 일본에게 이제 막 참교육을 시전하고 승리감에 도취해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이 타이밍에 과거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함께 피 흘렸던 한국의 대통령이 한국 독립운동의 심장부와도 같은 상하이를 방문했으니 그야말로 일본을 왕따시키고 동지규합을 확인하는 이 장면이 중국인들에게는 통쾌하다 못해 짜릿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번에 이 대통령이 찾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 청사는 과연 어떤 곳일까요? 상하이의 한 좁은 골목길에 위치한 이 붉은 벽돌의 3층짜리 건물은 우리 민족에게는 잊을 수 없는 성지와도 같은 곳입니다. 1919년 3.1운동에 피 끓는 함성이 한반도를 뒤덮은 직후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던 독립운동가들이 일제의 감시를 피해 모여든 곳이 바로 상하이였습니다. 당시 상하이는 상당수 한인들이 거주하여 한인사회가 형성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당시 강하게 주창되었던 외교 독립운동 노선에도 적합한 곳이었는데요. 특히 상하이에서도 프랑스의 조계지에 임시정부 청사를 설립했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던 다른 공공조계지에 비해 안전했다고 전해집니다. 때문에 이곳은 1926년부터 1932년까지 임시정부가 가장 오래 머물렀던 상징적인 장소인데요. 침체되어 가던 독립운동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한인애국단이 조직된 곳이자 이봉창,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기획된 우리 독립운동사의 가장 뜨거웠던 심장부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낡고 비좁은 청사에서 백번 김구 선생을 비롯한 임시정부 요인들은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일제의 체포 위협 속에서도 독립의 불씨를 지켰는데요. 이날 오후 2시경 청사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의 흉상 앞에 꽃을 바치고 깊이 허리를 숙이며 참배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임시정부 청사 설립 100주년이자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이 되는 해라 그 의미가 더욱 남달랐는데요. 이 대통령이 이곳을 찾아 헌화하고 묵념하는 모습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뿌리는 항일 독립운동에 앞장서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있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강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또한 이런 역사적 장소에 방문하기 앞서 이 대통령은 천지닝 상하이시 당서기와 회담을 가졌는데요. 이 회담 역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중국의 정치 구조상 상하이시 당서기는 차기 혹은 차차기 최고 지도부 진입이 유력한 중국 내 권력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시 주석 역시
상하이 당서기를 거쳤었을 뿐만 아니라 역대 상하이 당서기들은 거의 대부분 중국 권력의 정점인 정치국 상무위원회 자리까지 도달했는데요. 천지닝 당서기는 이날 회담에서 상하이는 한중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상하이와 한국 간의 무역 총량은 양국의 무역 총량에서 무려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오늘 회담을 통해서 이 대통령님의 좋은 제안을 듣고 싶다며 환영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 대통령 역시 상하이는 특히 우리가 국권을 빼앗겼을 시기에 우리의 선대 선조들이 해방과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본거지로 의미 있는 지역이라고 언급하며 임시정부 청사를 포함한 독립운동 사적지들을 상하이시에서 잘 관리해줘서 감사하다고 화답했는데요. 현재 상하이의 임시정부 청사는 중국 정부에 의해 사회과학 주재 역사유적 박물관으로 지정되어 아주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1992년 한중수교 이후 노태우 대통령을 시작으로 역대 한국 대통령들이 방문해 참배하는 관례가 이어져 왔으며 1993년 대중에게 개방된 이후 지금까지 수백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며 양국 우호의 상징적 장소가 되었는데요. 중국 정부는 왜 이렇게까지 타국의 유적지를 관리해주는 것일까요? 단순히 한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일까요? 여기에는 철저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싸운 승전국이라는 사실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자신들의 땅에 위치한 한국 임시정부의 존재는 중국인에게 중국이 한국을 도와 일본 제국주의와 싸웠다는 국제적 연대의 증거가 됩니다. 때문에 중국 관영 매체들은 평소에도 임시정부 청사를 집중 조명하며 중국과 한국은 일본 군국주의의 피해자이자 함께 승리를 쟁취한 전우라는 프레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데요. 즉 중국 입장에서 임시정부 청사는 한국을 향해 우리는 친구, 일본은 우리의 공적이라는 외교적 메시지를 끊임없이 발신하는 전략적 도구인 셈입니다. 이렇듯 이번 이 대통령의 방중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최근의 복잡한 동북아 정세 때문입니다. 올해 일본은 역대 최대로 방위비를 증액하고 유사시 대만 개입 등을 선언하는 등 연일 중국과의 갈등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절실합니다. 한미일 삼각공조가 지나치게 강화되어 중국을 포위하는 형국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중국 관영 매체들이 이 대통령의 이번 방중을 대대적으로 띄우며 한중 우호를 강조하는 것은 한국을 일본과의 대결에서 자신들의 편으로 세우려는 구애작전이라 볼 수 있습니다. 봐라, 일본은 과거사를 부정하지만 우리는 너희의 독립 역사를 이렇게 존중하지 않느냐? 바로 이러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셈이죠. 실제로 이번 양국의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일본 언론들의 반응은 초조함이 역력합니다. 아사히, 니혼게이자이 등의 일본 언론들은 양국 정상이 경주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로부터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만난 것은 이례적이라며 중국이 일본, 미국, 한국 간의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보도하며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과거사 문제로 똘똘 뭉쳐 자신들을 압박하는 그림이 가장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중을 통해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것은 외교란 총성 없는 전쟁이라는 것인데요. 우리의 정체성과 자존심을 굽혀서도 안 되지만 감정만 앞세워서도 안 될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한한령으로 우리를 견제하던 중국이 이제 와서 우리를 환대하며 양국 간의 우정을 얘기하는 것이 그들의 정치적 목적 때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국익을 위해 현명하게 활용하면 그만이겠지요. 이 대통령의 이번 행보가 미중 갈등과 중일 갈등, 대만 문제 등 혼란스러운 동아시아의 정세에서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쥐고 나아가는 신호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머나먼 타국당 상하이의 좁은 골목길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피눈물을 흘렸던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이 2026년 오늘 우리 외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당장 눈앞의 미래가 캄캄해도 언젠가 다가올 광복을 위해 끊임없이 민족의 자긍심을 되새긴 선열들처럼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그 자존의 힘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소식을 전달해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